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독서와 문법 미래엔 교과서 2의 1의 2단원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9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단원 의문의 변동. 자, 의문이 어떻게 변화해서 움직이는가, 그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의 변동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문이 다른 의문과 결합할 때 그 경계에서 인접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X 표시, 꽃이라는 형태소는 미음이나 니은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꽃만, 그래서 결국 치읓 꽃이 디귿 꽃으로 바뀌었다가 니은 꽃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문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치읓에서 디귿으로 바뀌는 이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이 현상은요, 비음화 현상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꼰으로 발음이 된다. 이처럼 의문이 다른 의문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 자, 의문의 변동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말의 올바른 발음을 익히고 우리말을 바르게 표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왜 우리말의 올바른 발음을 익히고 바르게 표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현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바르게 사용해야 하면은 우리말의 올바른 발음을 익히고 우리말을 바르게 표기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의문의 변동과 발음, 표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의문의 변동의 유형은 어떻게 바뀌냐?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발음을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쉽게 해서 발음의 경제성을 높이고 표현을 명료하게 해서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데 의도가 있다. 니은으로 묶어보시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목표가 있다. 뭐냐? 첫 번째, 발음의 경제성을 높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음의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경제성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을 명료하게 한다라 그랬죠. 이건 표현 명료화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 두 가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정리해 볼게요. 의문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 교체, 두 번째 탈락, 세 번째 첨가, 마지막 축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9쪽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교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겠다라는 거죠. 다음 밑줄친 단어에 유의하며 시를 낭송해 보자. 문병란 시인의 꽃시에서 라는 부분을, 꽃시에서 이제 일부를 가져온 거죠. 자,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히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하나의 작은 꽃 속에 모여든 가을, 이렇게 했는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가을날은 가을날, 찰나는 찰란,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 소리가 나면, 니은이 니을로 바뀌어 소리가 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음화라고 하죠.
자, 그 다음 꽃씨는 꽃씨, 빛깔은 빛깔. 이렇게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어 소리가 난다.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어 나는 소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를 뭐라고 하냐? 교체라고 하는데, 교체는 어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체의 개념입니다. 교체의 개념. 한쪽의 음운이 다른 한쪽의 음운을 닮아, 음운의 성질을 닮아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동화가 가장 흔히 발견되며, 교체에서는 동화가 가장 많이 바뀌는데, 이 동화의 정의가 뭐냐? 한쪽의 음운이 기억으로 묻고 있고 비슷하게 바뀐다. 이게 바로 뭐냐? 동화의 개념입니다. 동화라는 것은 한 음운이 다른 쪽의 음운의 성질을 닮아서 바뀌는 거. 근데 이 동화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어디가? 교체에서. 동화가 가장 많이 발견되면 여기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있다. 이 밖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현상 등이 있다. 이걸 정리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교체에는 지금 뭐가 있냐? 교체는 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동화. 두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마지막에는 된소리 대기가 있다. 근데 이 동화에는 뭐가 있냐면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에 해당되는 70쪽에 나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여러분들이 뭐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것도 외웠고, 뭐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웠던 7개, 이 7개로만 7개 뿐으로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7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한다. 이 7개로만 뭐한다?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음절의 끝에서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음운이 대표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것이 바로 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보니까요. 박, 부엌, 무릎, 낫, 다 디귿으로 발음이 나죠? 위에 예에서 보면 이런 쌍기역, 기역, 피읍, 시옷, 지읒, 치읓, 티읕 이런 것들이 받침으로 쓰일 때,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시옷, 지읒, 치읓, 티읕은 디귿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변동 중에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음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이다. 한 음절, 즉 글자 수가 음절이죠. 그 음절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한 음절 내부에서 일어나고, 다른 것들은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거 문제 내기 쉬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 대기는 뭐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은 된소리 대기. 이게 된소리 대기의 개념이다. 된소리 대기의 개념. 자, 된소리는 경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경음화라고도 한다. 이 경음화, 뭐뭐화라는 말을 통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엇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음이 아니었다. 원래는 예사소리였는데 경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경음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시죠. 국밥, 닫지, 잡고, 감다, 신지, 갈등, 발전, 할 것을, 만날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에 예를 보면 군대 밥사조 이렇게 외우기 쉽죠? 군대 밥사조 등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예를 살펴보면 된소리 대개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에서는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나에서는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 또 다에서는 한자 리을 받침, 리을 받침 뒤에서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되고 라처럼 관형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도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가 같은 경우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다 어떻게 된다? 다 쌍자음으로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리고 나에서는 미음과 니은 뒤에 다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것. 그리고 다에서는 리을 받침 뒤에서 다 된소리로, 라에서는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뒤에 뭐 하는 겁니까? 다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소리 대기 마쳤고요. 다음은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자, 비음화는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앞에서, 조건은 비음 앞에서 뭐로 바뀐다? 비음으로 바뀐 현상. 요것이 뭐냐? 비음화의 정의, 비음화의 개념. 그래서 이것을 비음화라고 한다.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이 되는 것, 이것이 비음화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예를 좀 보도록 하죠. 곡물, 걷는다, 밥물. 자, 비음화의 조음 위치는, 비음화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다. 조음이 되는 위치. 왜냐 보세요. 기역이 미음 앞에서 이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디귿이 니은 앞에서 니은으로 바뀌었고, 비읍이 미음 앞에서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것을 잘 보시면 지금 보세요. 기역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입니까? 연구개음이죠. 연구개음. 미음, 이응도 뭡니까? 이 기역하고 이응은 다 무슨 소리? 연구개. 자, 그 다음 디귿하고 니은, 드, 뜨, 트 무슨 소리? 혀끝 소리. 자음분리표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비읍과 미음은요, 브, 뿌, 뿌. 기억나죠 이거? 무슨 소리? 입술 소리. 아, 변하긴 변했는데 조음 위치는 그대로다라는 거. 그냥 연구개는 연구개, 혀끝 소리는 혀끝, 입술 소리는 입술 소리도 그대로 나는데 조음 방법만 바뀐다. 조음 방법. 자, 이게 기역은 무슨 소리였습니까? 기역은 다 파열음에서 예사 소리였었어요. 파열음인데 그 파열음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응이라는 비음. 비음이 뭐가 있지요? 니은과 미음과 이응이 비음이었잖아요. 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 기역이 뭐로? 이응으로 바뀌는 것,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것, 다 비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음화의 특징은 뭐냐면 조음 위치는 변함이 없다. 발음하는 위치는 변함이 없는데 발음하는 방법이 파열음에서 뭐로 바뀐다? 비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같은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비음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유음화는 말 그대로 뭡니까?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은의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로 바뀐 현상. 이것이 유음화, 유음화의 개념. 자, 예를 보시면 설날. 리을 뒤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요. 리을 앞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 리을 앞이나 뒤에 오는 음이 리을로 바뀌는 것이구나. 위의 예를 보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음화는 니은과 리을의 결합 순서에 따라 설날과 같은 순행적 유음화, 그리고 권력과 같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눌 수 있다. 아, 유음화는 종류가 두 개구나.
유음화는 종류가 두 개인데 순행이 있고 역행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가 되는 거죠. 끝소리 디귿 티읕이 형태소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국외음인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다라고 한다. 그래서 굳이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었고요. 티읕이 이를 만나서 치읒으로 바뀌었다. 위에 예를 보면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음화는 모음과 자음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아하, 어떻게? 모음과 자음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다 자음과 자음 사이였는데 국외음이 모음과 자음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국외음화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탈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외음화까지가 뭐였냐면은 교체에 대해서 배웠다. 자, 이번에는 탈락이다. 일기예보를 읽어보자. 오늘 서울 경기 지방은 맑고 충청 지방은 흐리다 맑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서울 하늘이 무척 맑습니다.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위에 밑줄 친 단어들은 맑고 맑습니다, 좋은 등으로 표기와 다르게 발음되고 커서는 크의 어간 말음 의가 탈락했다. 이처럼 의문이 마주칠 때, 자 나오네요. 의문이 마주칠 때, 두 의문이 마주칠 때 둘 중 한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 이것을 뭐라고 한다? 탈락이라고 한다. 이것이 탈락의 개념이다. 탈락의 개념. 아, 두 의문이 마주칠 때 둘 중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히읗 탈락, 의 탈락이 있다. 아, 그럼 지금 탈락에는 어떻게 있냐? 탈락은 우리가 배우게 될 게 자음군 단순화. 자, 그 다음 히읗 탈락. 자, 그 다음 의 탈락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지금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건 발음할 때. 자, 그래서 넉 하면 기억만 남고, 흑 하면 기억만 남고, 삼 하면 미음만 남고, 밥고 하면 비음만 남고, 없다 하면 비읍, 안지 하면 니은,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 예를 보면 기억 시옷,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비읍 시옷, 니은 지읒, 이런 것들이 자 기억, 미음, 비읍, 니은으로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음 중에 어떤 자음이 탈락하는지는 자음군의 종류와 방언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겹받침이라고 하죠. 이 겹받침이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로 한다? 자음군을 단순화, 하나만 발음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히읗 탈락.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혹은 비음과 유음 그리고 모음 사이에서 히읗 탈락이 발생하는 현상, 이것을 히읗 탈락이다 라고 한다. 자, 히읗 탈락의 개념. 히읗 탈락은 결국 뭡니까?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 혹은 비음,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조은 발음할 때 뭐가 탈락했어요? 히읗이 탈락. 노은이 히읗 탈락. 많아서 히읗 탈락. 다히 히읗 탈락. 그리고 대가 됐다. 다히가 히읗 탈락해서 개가 됐다. 가 같은 경우가 일어나는, 가는 현대국어에서 일어나는 공시적 의문 현상. 이 공시적 의문 현상은 뭐냐?
특정 시대에서 나타나는 현상. 나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통시적 의문 현상.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화살표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1910년, 1920년, 1930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19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공시적 연구라는 건 특정 시대, 30년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게 공시적이에요. 하지만 통시적은 뭐냐면 시대가 어떻게 10년부터 50년까지 역사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게 통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막다이가 막대가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바라보기 때문에 통시적. 가희가 개가 되는 게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라보는 걸, 그것을 통시적 의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의탈락입니다. 자, 의가 다른 모음 앞에서 탈락한 현상. 이게 뭐냐? 이것을 의탈락. 의탈락의 개념입니다. 자, 뜨어서, 근데 여기서 의가 떨어져 나갔죠? 쓰어서, 써라, 담그아도 의가 탈락해서 담가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의탈락은 어간 끝, 기억으로 묶고 있어요. 어간 끝에 모음 의를 가진 용언 어간이 아서와 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의탈락의 실현 조건이다. 아, 의탈락이 실현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의를 가진 용언 어간이 아서, 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뭐 할 때 결합, 만날 때, 그럴 때 의탈락이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실제 언어 생활 표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탈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첨가로 넘어가 보시죠. 첨가 갑니다. 첨가. 다음은 국립국어원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보자. 색연필의 표준 발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막연은 기억이 연음되어 막연으로 발음되는데 색연필은 색연필이 아닌 생연필로 발음합니다. 생연필로 발음한다. 왜 이렇게 발음하나요? 궁금하죠? 니은이 갑자기 생겨났단 말이에요. 답변. 색연필의 표준 발음. 안녕하세요. 표준 발음법 제29항을 보면 합성어 및 파생어. 아, 합성어 및 파생어.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합성어 및 파생어는 복합어를 말하는 거죠. 이건 단어 정리할 때 또 생각이 날 겁니다.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복합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례로 망릴, 식용유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색연필의 표준 발음은 뭐냐?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연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색연필의 표준 발음은 생연필인데 이는 색과 연필 사이에, 보세요, 이거 합성어잖아요. 색과 연필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첨가는 두 음운이 만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으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접두사 끝이 자음이죠. 접두사의 끝, 이거 앞에 있는 부분, 앞단어가 뭐로 끝났어요? 지금 기억, 자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뒤에 아까 뭐라 이, 야, 여, 여잖아, 여. 그럴 때는 니은을 뭐 한다? 여기다가 니은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는 두 음이 만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으로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 아, 첨가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 첫 번째는 뭐예요? 니은 첨가. 두 번째는
반모음 첨가가 있다. 니은 첨가부터 공부해보자. 니은 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 요, 유.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이게 실현 조건이에요. 앞 단어. 그런 경우엔 니은 소리를 첨가하여 니냐, 녀, 뇨로 발음하는 현상. 이것을 니은 첨가라고 한다. 그래서 니은 첨가의 개념입니다. 자, 솜, 니, 불, 맨, 립. 위에 예를 보면 합성어와 파생어가 형성될 때 니은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리의 첨가가 없는 경우에는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뭐 솜니불, 혼니불, 망닐, 맨잎, 꽃잎, 내복냥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좀 적어 드릴게요. 니은 첨가의 예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세요. 솜니불, 그리고 망닐. 발음을 써드려야 되겠네요. 망닐, 솜니불, 상닐 이렇게. 또 꽃잎도 꽃잎 이렇게 되고요. 얘가 많이 있어요. 한여름, 이것도 한여름 이렇게 하시고요. 신여성, 이렇게 되죠. 담요 같은 경우도 좋은 예죠. 이 정도를 좀 정리해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더 많아요. 이 정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다음 반모음 첨가가 들어갑니다.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용언 어간 뒤에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 반모음 이나 오우가 새로 생긴 현상, 이것을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반모음 첨가의 개념입니다. 근데 기억해 둬야 될 건 뭐냐면요,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뒤에 예를 한번 보시죠. 자, 보죠. 개었다를 개였다, 학교에를 학교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예를 보면 반모음이 첨가되어서 어떻게 됐냐면 개었다에 지금 뭐가 첨가된 거예요? 이 반모음이 첨가가 돼서 개였다. 알 수 있죠? 여기서 어인데 반모음이 첨가되었어요. 그래서 개였다라고 지금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예에서도 학교예, 그래서 요렇게 첨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를 보면 반모음이 첨가되어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 이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첨가는 마무리가 됐고 축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 자, 다음 동요에 밑줄친 단어 유의하며 노래를 불러보자. 빨갛다, 봐, 파랗다, 봐.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빨갛다, 밑줄친 단어들 중 빨갛다, 파랗다는 이렇게 발음이 나옵니다. 히읗과 디귿이 티읕으로 발음이 된다. 또한 바는 보아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두 음운이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것, 이것을 축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축약의 개념입니다. 히읗이 축약이 되는 거센 소리 되기와 모음 축약이 있다. 아, 축약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축약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거센 소리 되기, 그리고 모음 축약이 있다. 자, 먼저 거센 소리 되기부터 보도록 하죠. 자, 군대 바지가 히읗을 만나면 거센 소리인 뭐가 됩니까? 코트 포차가 되죠. 아, 거센 소리 되기, 그러니까 격음화가 되겠네요. 이것은요, 거센 소리로 바뀐다. 아, 히읗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낳고에서 히읗과 기역이 만나니까 키읔으로, 안턴했을 때 히읗과 디귿이 만나니까 티읕으로, 법학에서 비읍과 히읗이 만나니까 피읍으로, 이렇게 거센 소리로 바뀌는 현상. 위에 예를 보면 기역, 디귿, 비읍이 히읗과 결합하여 키읔, 티읕, 피읍으로 소리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모음 축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음절 축약이라고 합니다. 음절이 줄어든다 이 소리죠. 모음들이 합쳐져 이중모음을 이루는 것을 모음 축약이라고 한다. 글이 여를 이하고 어가 만나서 여로 바뀌고 오와 아가 돼서 와가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시면요, 계속해보죠. 위에 예를 보면 이나 오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축약을 다 배웠어요. 자, 그럼 음운 변동과 발음 및 표기, 다음 문자 메시지를 보고 올바른 발음 및 표기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선생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얼른 나으세요? 뭐 애 낳습니까? 내일 꼭 빼요. 고마워. 그런데 선생님은 아이를 낳지 않았는 걸 내일 올바른 표기를 가르쳐 줄게. 자, 보도록 하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표기 규칙에 따르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음운 변동을 잘못 이해하여 한글 맞춤법과 괴리를 보이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많이를 많이, 좋은을 좋은, 낫다를 낫다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다. 됐다를 됐다로 적거나 배요로 적는 것도 모음 축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와 어가 축약되어 외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음운 변동 현상을 잘못 적용해 표준 발음법에서 벗어난 발음을 하는 경우도 많다.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닌데도 끝을 원래는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틀 이렇게 발음해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끝에를 끝에, 이거 틀린 거죠. 이게 맞는 거야. 끝에라고 발음하는 거. 니은을 첨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월요일 이거 틀린 거죠. 월요일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이거 틀린 거예요. 요게 맞는 거. 그리고 금요일을 금요일,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것도 금요일, 요게 맞는 거. 그것도 발음하는 것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국어의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이해는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준 발음인지 여부를 분명히 따져 발음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과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음운의 변동 현상을 배웠습니다. 음운의 변동에는 몇 개가 있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4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세세한 것들, 교체에는 뭐가 있었다?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가 있었고, 탈락에는 자음군 단수나, 히읗 탈락, 의 탈락, 그리고 첨가에는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가 있었고, 축약에는 거센 소리 대기, 격음화가 있었고, 모음 축약,
음절 축약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운의 변동 모두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도 찾아서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